안녕하세요. 시카고 김변입니다. 혹시 영화 미나리 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극장에서 개봉을 한 것 같아 보이고요. 미국은 올해 지금 아직 극장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해서 그 온라인에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내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가 아무래도 우리 한인 이민 1세 이민의 첫 번째 스토리들을 담고 있다고 하여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지난 주말에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느리다, 어떤 큰 갈등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조금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영화가 원래 의도하는 것이 어떠한 그 스토리 자체가 오히려 흘러가는 대로 보여주는 것이 더 맞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아카데미에서 6개 부분에서 후보로 오른 만큼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스토리 자체가 우리는 특히나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그 밋밋하게 느끼시겠지만 저희 이 미주에 있는 200만 명에 가까운 어쩌면 넘는 저희 한인 사회에 70년대, 80년대에 대거 이민 오셨던 그 세대들이 보시기에는 과거 모든 그 힘들었던 이민 초창기 시절에 가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느낄 만한 영화로 봤고요. 저도 이미 미국에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그 정서가 많이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영화고, 이 영화가 한국 영화인지 미국 영화인지 궁금하다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미국 영화가 맞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정이삭 감독님의 그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에 다 담았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78년생인 본인이 부모님이 이민 오셔서 여기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 이민 2세, 어쩌면 뭐 1.5세 중에 조금 더 어릴 때 오신 분들의 그 미국에서의 그 지난 세월들,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고, 제가 한 가지 또 주목한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결국은 그 감독이 생각하는 우리 어떤 그 앞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 삶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그 헌사, 이렇게 영어로 트리뷰트라고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하고요. 이민법 그 내용을 전달하는 유튜브니까 뭐 제목은 제가 그 이민법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것처럼 썼지만 뭐 2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극 중에 주인공 부부가 미국에서 그 병아리 감별사로 일했다고 나오거든요. 일하고 있고. 네, 사실 실제로 한국 70년대, 80년대에 뭐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시고 뭐 직장 다니시던 분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병아리 감별사 뭐 학원도 다니고 해서 이제 미국 이민을 오셔서 한 경우들이 많죠. 아무래도 지금도 미국에 이민 오는 흐름은 미국에 실제로 구할 수 없는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이민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숙련공이라든지 뭐 비숙련공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미국 백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또 섬세한 업무가 필요한데 뭐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이 잘 안 쓰는 그런 포지션들에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닭공장이라든지 어떤 시골에 있는 과일 농장이라든지 이런데 비숙련으로 지금도 들어오는 것이 그 영화 속에도 어떻게 보면 40년 전이지만 네, 잘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극 중에 할머니, 그러니까 윤여정 씨가 분한 할머니 역할이 그 아마 70년대에 이민 오신 그 극 중의 부부가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나중에 영주권 받고 시민권은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이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에 줄줄이 친척들을 초청해서 이민을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나타나 있죠.
윤여정 씨는 뭐 지금 기준으로 말하자면 딸이 시민권 받아서 부모님을 초청한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겠죠. 뭐 크게 깊이 있는 이민 이야기를 그 영화 속에서 다룰 만한 것은 없지만 그런 이민적인 그 이슈가 설명하지 않지만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결국은 거의 마찬가지로 취업을 통해서 영주권 받고 가족이 초청하는 이민을 계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것을 오늘은 좀 간단히 나누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속의 그 주인공들, 특히 여성 두 분의 이름에 대한 건데요. 엄마는 영어 이름이 모니카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 이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결국 끝날 때까지 그 엄마의 아내의 한국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나리오 자체에 아예 없는 거죠. 모니카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남편은 지영 엄마라고 아내를 부르거든요. 어쩌면 우리 한국의 말이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하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게 하는 우리 언어의 그 관습이 거기에 드러난다고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또 그 할머니는 극 중에 계속 할머니라고밖에 안 불리죠. 할머니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말 중에는. 근데 이제 할머니의 이름은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관객들을 위해 제공되는 자막에 할머니가 대사를 할 때 앞에 순자라고 SOONJA라고 써 있거든요. 순자라는 할머니의 이름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끼리 하는 데에선 드러나지 않고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한인 사회 70년대서부터 지금 이제 50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한인 사회가 그래도 이만큼이나 크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 생명을, 삶을 바쳤던 저희 전 세대 부모님 그리고 할머님에 대한 일종의 그 헌사, 트리뷰스로 영화가 읽혀졌습니다. 감독도 그걸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순자라는 이름을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바로 지난주에 저희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아마들 한국에도 크게 보도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 아메리칸 6분을 포함해서 백인 그 청년이 아시안 혐오 범죄로 추정이 되는 사고로 인해서 고인이 되셨죠. 저희가 그날도 지난주인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일인데요. 첫날 아마 화요일인가였는데 그날 바로 4명의 이름이 바로 미디어에 노출이 됐는데 그 이름이 중국 분 2분과 이제 백인 2분이었고 그 나머지 4명이 다 아시안 피메일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름이 공개가 안 되고 있었거든요. 다 한국계였는데 결국 한 이틀 사흘 지나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 이름들이 다 한국 이름이었고 그 중에 4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이 김순자 선생님입니다. 순자라는 이름이 또 제 머릿속에 뇌리를 스쳤죠. 이게 결국은 우리 한인 사회와 우리 그 미주 어떤 이민 사회를 위해서 정말 이름 없이 그 빛 없이 열심히 인생을 다하시고 사실은 그 마지막까지도 이런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게 되신 그 가정과 그 본인에게 깊은 위로와 말씀을 드리고요.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반감 때문에 이제 백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하는 것에 사실은 그 유탄을 그 피해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보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저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우리 안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안에서 또 선을 긋고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는 연대해서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는 것이 우리 아시안 아메리칸이 미국에서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미나리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들었던 생각을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이민법적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